과학이 궁금한 여러분 안녕하세요. 입으로 파헤치는 과학뉴스, 햇살이 있는 과학뉴스입니다. 오랜만에 집 밖에 나가면은 비타민 D 합성하러 나간다고 하죠. 햇빛을 받아야 이제 체내에 비타민 D가 합성될 수 있다는 거는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야외 활동이 많이 줄다 보니까 비타민 D 결핍 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현대인에게 부족한 이 비타민 D 를 섭취할 수 있게 해주는 유전자 편집 토마토가 개발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비타민 D와 채소, 뭔가 어울리지 않는 조합인 느낌인데 오늘은 식품 영양학 전공이신 이영주 선생님 모시고 유전자 편집 토마토가 뭔지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우선은 뭐 비타민 A, 뭐 비타민 B, 비타민 D 뭐 이렇게 참 많이는 들어봤는데 사실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거든요. 비타민 D는 무엇이고 체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음, 일단 우리가 비타민이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인체에서 합성되지 않거나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양이 충분하지 않아서 저희가 음식으로부터 꼭 섭취해야 되는 영양 성분들을 말하는데요. 일단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흔히 많이 알고 있는 게 뼈 건강과 관련이 있다고 많이들 알고 계세요.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간에 저장됐다가 신장에서 활성형으로 바뀐 다음에 그게 이제 장에서 칼슘을 흡수하는 거를 돕거든요. 비타민 D에 사실 종류가 좀 있는데요. 인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비타민 D의 종류에는 비타민 D2랑 D3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비타민 D2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뭐 에르고칼시페롤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버섯이나 효모 같은 데서 저희가 많이 섭취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비타민 D3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동물성 식품, 저희 뭐 달걀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기름진 연어 같은 생선에서 많이 섭취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도입부에 잠깐 언급을 하긴 했지만 이제 햇빛을 받아야 비타민 D를 합성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아, 네. 햇빛을 받으면 비타민 D가 합성되는 게 맞긴 한가요? 사실 저도 비타민 D 합성하러 나가자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네. 네, 실제로 햇빛을 쬐면 비타민 D가 만들어지거든요. 네, 그건 이제 네. 근거가 있는 말인데요. 음. 정확히는 이제 7-디하이드로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비타민 D의 전구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자외선 B를 받으면 비타민 D3로 전환되는 과정이 저희가 인체 내에서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근거가 있는 말이기는 한데요. 근데 이제 저희가 사실 좀 간과하고 있는 게 저희가 자외선 차단제를 많이 바르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비타민 D를 합성하러 나간다고 많이들 얘기를 하시죠. 저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 음. 사실상 비타민 D를 만들어내는 것도 좋지만 저는 사실 피부 노화가 더 걱정이거든요. 그거 굉장히 중요하죠. 네. 네. 그렇기도 하고 사실 이제 더우니까 나가기 싫고 또 어떨 땐 미세먼지 때문에 못 나가고 그래서 저희가 햇빛만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비타민 D는 좀 부족해요. 그래서 음. 건강보험 심사평가원과 그 질병관리본부의 통계에 따르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90% 이상이 비타민 부족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좀 부족하지 않게 관리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비타민 D가 체내에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절대 결핍이 되면은 안 되겠네요. 이제 유전자 편집 토마토가 유전자 편집 기술을 통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던데 이게 유전자 편집 기술이라는 게 새로운 품종을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건가요? 네, 이제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가 농작물을 키우고 가축을 재배할 때 좀 더 생산성이 좋고 품질이 좋은 방향으로 유전적인 성질을 개선해 나가는 거를 이제 저희가 이제 육종이라고 하는데요. 육종은 인류가 농작물과 가축을 키우기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진행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7세기 조반니 스탄키라는 화가의 그림에는 의문의 과일이 등장을 하는데요. 혹시 주무관님, 이 과일이 어떤 과일인지 맞춰보실 수 있으실까요? 우선 좀 그림을 보니까 제가 어제 수박을 먹고 잤거든요. 네. 그 수박의 이미지가 아련아련 떠오르는데 근데 수박 같기는 한데 수박은 아닌 것 같거든요. 이게 어떤 과일이죠?
주무관님 말씀하신 대로 저게 이제 수박이 맞는데요. 오. 실제로 요즘에도 이제 뭐 야생 수박 중에 저런 것들을 확인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아. 저희가 평소에 먹는 빨갛고 달콤한 과육이 있는 그 수박은 사실 육종의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자연적으로 좋은 형질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면서 그거를 이제 반복한다는 거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형질이 변한다라고 하는 거는 자연적으로 돌연변이가 발생을 하고 그중에 이제 저희가 원하는 거를 취한다는 건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씨 없는 수박처럼 화학약품이나 방사선 처리를 해서 인위적으로 돌연변이를 일으킨 다음에 그중에 이제 원하는 거를 골라서 다시 육종하는 데 사용을 하기도 하는 거죠. 네. 하지만 이것보다 확실한 거는 유전공학 기술을 이용해서 저희가 원하는 유전자만 바꾸거나 추가하는 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들 알고 계시는 게 GMO 같은 사례일 텐데요. 네, 원래 작물에는 없었던 유전자인데 새로운 외부 유전자를 도입을 해서 그런 육종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쌀에는 잘 없던 비타민 A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쌀에서 생산할 수 있는 유전자를 삽입한 골든 라이스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이번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GMO 방식은 아니고 이제 이것도 유전공학 기술이 이용이 되긴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유전자 편집 기술을 이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GMO랑 차이점은요, 원래 작물이 가지고 있던 유전자에서 불필요한 부분만 삭제한 게 좀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연적으로 저희가 이제 토마토에 비타민 D3는 존재하지 않고요. 대신에 잎에서 그 7-디하이드로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비타민 D3의 전구체만 일부 존재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전에 그 7-디하이드로콜레스테롤이 그 피부에서 자외선을 받으면 비타민 D3로 전환되는 전구체였잖아요. 네네. 토마토에 있는 특정 효소는요, 이 7-디하이드로콜레스테롤을 콜레스테롤로 전환시키는 과정을 해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인위적으로 이 효소를 차단시켜서 그 7-디하이드로콜레스테롤을 쌓이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 토마토의 자외선 B를 조사했을 때 비타민 D3가 생성되도록 만든 거예요. 네. 근데 이런 비타민 D 강화 토마토의 경우에 저희가 사용한 기술이 그 효소의 활성을 저해하기 위해서 유전자 가위 기술을 이용을 했어요. 유전자 가위 기술은요, 그 특정 염기서열 중에서 불필요한 부분만 저희가 잘라낼 수 있는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잘라내고자 하는 부분을 인식하는 가이드 RNA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이제 가위 역할을 하는 제한 요소인 카스9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치 내비게이션처럼 저희가 원하는 염기서열에 가서 가이드 RNA가 달라붙으면 카스9 단백질이 가서 절단하는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네.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DNA를 찾아서 선택해서 자른다는 건데 말만 들으면 굉장히 활용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그런 기술처럼 들리거든요. 이전에도 유전자 편집 기술을 활용한 사례가 있었나요? 네, 사실은 유전자 편집 기술은 뭐 식품 분야뿐만 아니라 뭐 의료나 뭐 제약 분야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뭐 식품 분야에서 살펴보자면 일본에서는 가바라고 이제 그 저희 혈압을 낮추는 그런 기능을 하는 물질이 토마토에 있는데요. 그거를 이제 4배에서 5배 정도 함량을 강화한 유전자 편집 토마토를 실제로 시중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저는 잘 몰랐는데 이미 많은 분야에서 활용을 하고 있었네요. 이제 비타민 D가 포함된 토마토라고 하지만 사실 영양제로도 비타민 D를 우리가 섭취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번 연구를 주목할 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비타민 D 영양제를 시중에서 구매를 하시면 비타민 D2 또는 D3의 형태로 만들어진 그 보충제를 구매를 하시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비타민 D2 같은 경우에는 원료가 버섯이라든지 효모 뭐 이런 것들이 많고요. 그리고 이제 비타민 D3 같은 경우에는 원료를 동물성에서 저희가 이제 추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은 이게 비타민 D2와 D3가 있지만 이제 많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체 내에서 효율이 비타민 D3가 더 좋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같은 양을 같은 기간 섭취했을 때 비타민 D의 농도 차이가, 혈중 농도 차이가 4배에서 5배까지도 난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고요. 차이가 많이 나네요. 네. 그래서 사실 이번 연구에서 좀 주목해야 될 점이 그 식물유래 성분에서 비타민 D3 추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조금 이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이제 뭐 채식주의자들 이런 분들한테는 선택지가 더 늘어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저희가 버려지던 폐기되던 그 토마토 잎 거기에서도 이제 그 비타민 D의 전구체인 7-디하이드로콜레스테롤의 함량을 늘렸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버려지는 부분을 또 보충제 소재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데서 조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가 먹는 먹거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섭취했을 때 안전한가에 대한 우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선생님? 미국이랑 일본 같은 경우에는 유전자 편집 식품에 대해서 조금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추세예요. 뭐 이거 이외에 이제 여러 국가에서도 완화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고요. 일단은 외부 유전자를 삽입한 GMO보다는 있던 유전자에서 일부를 삭제한 것에서 조금 이제 위험성이 덜하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고요. 있던 유전자에서 편집을 한 거더라도 인위적인 과정이 들어갔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동시에 있고요. 또 이게 기술의 사실 역사가 짧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들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안전성에 대한 연구라든지 아니면 사회적인 논의가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토마토가 이 앞에 있다고 쳤을 때 제가 주무관님께 드리면 바로 드실 수 있으실까요? 솔직히 저는 못 먹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살짝 꺼려지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요.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안전성이 입증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약간 심리적인 이제 걱정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극복하는 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가 실제로 시장에서 만나보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역시 아무래도 인체에 이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식품인 만큼 이제 유전자 편집 식품이 넘어야 될 장벽이 좀 많은 것 같고요. 저도 사무실에만 계속 있었다 보니까 비타민 D 합성을 못 했는데 이번 주말에는 또 비타민 D 합성을 하러 다녀와야겠네요. 오늘 유전자 편집 식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신 이영주 선생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